네, 최근에 홍혜진 기자님께서 수원대 관련된 또 문제를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요즘 들어서는 공직자 인사검증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학비리 시리즈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계속 오랫동안 사학비리 위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도 경기권이네요. 그러게 공교롭게도 제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수원대학교 관련 보도가 나오던데 이것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이 보도도 좀 얘기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 제가 2017년도에 보도했던 수원대학교에서 네네. 제가 이제 그 수원대학교 이인수 전 총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에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교육부가 또 조사를 벌이고 잘 해결되는 듯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정권 바뀐 이후에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아무래도 제가 과거에 했던 대학이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관심 갖고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5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기 직전 5년 사이에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사 의뢰 검찰 고발 다 했는데 검찰에서 다 번번이 무혐의 된 거를 제가 최근에 네네.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사실 진작 확인했으면 진작 보도를 했을 텐데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뭐 육아휴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시간을 비운 사이에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건 보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보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교육부가 아무래도 과거에 대대적으로 조사했던 대학이니만큼 네. 5년이 지났어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식하고 관리 감독할 줄 알았는데 왜 어찌된 일인지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그 기세가 좀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눈치를 보나?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사업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네. 많이 했던 정부이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나 싶어서 빨리 이거는 보도를 해서 다음 사업들에도 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최근에 이 보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또 경기권이 되었는데 특정인 한 사람의 제보는 아니었고요. 내부적인 여러분들의 제보가 있었어요. 네. 아직도 똑같다, 바뀌지 않았다.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네. 게 있었는데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는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분위기가 홍보팀 직원조차도 우리 학교 취재 오지 마세요라고 네, 언론에 네. 대놓고 말할 정도로 삼엄해요. 네. 그리고 되게 뭔가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전면 나서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섰던 분들은 많이들 해직되셨고 여전히 핍박받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보를 받았을 때 저도 선뜻 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면서 굳이 이렇게 용기 내서 나서시라고 부탁드리지 않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공익제보자가 이제 얼굴 내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익명으로 네. 비실명 처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쳐올 두려움을 너무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뭐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인터뷰가 거의 나가질 않았어요. 네. 다 이제 놓기 정도만 나갔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권유하지 않고 있는 혹시 이것도 다음 편이 나오나요? 수원대 이야기도? 그렇죠. 이런 다음 편은 좀 사람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 제보했던 제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의 비리를 그래도 공공에게 알렸던 사람들에 네.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막 질문지를 쓰느라 혼자 막 웃었는데 네. 혹시 사학비리 관련 제보가 뉴스타파에 들어오면 다 홍효진 기자한테만 가는 거 아닐까? 네. 전문 기자인가? 사학비리 전문 기자이신가? 네. 그 또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 사학비리 관련 제보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받으신 것을 거의 다 취재하신 건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항상 걱정인 게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너무 많은 제보가 와요. 뭐 우리 그래요? 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사학비리 전문 기자는 아니고 교육을 오랫동안 했고 과거에 이제 대학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 관심사도 그쪽에 있어서 계속 이어져고 있지만 제가 노동 사건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한 번 취재를 하면 계속 연달아서 제보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부채감도 있고. 너무나 많은 제보가 오지만 다 진짜 다 하실 수 없으시죠?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했다 보니까 주로 저한테 제보가 많이 오고 다른 기자분들한테도 많이 와서 일례로 뭐 황일송 기자가 나경원 의원의 딸 문제도 네네. 보도를 했었고 이것도 네. 일종의 사학비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주로 제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 제보를 토대로 하는 언론 보도에서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전에 한번 글 쓰기 위해서 그 네. 뉴스타파의 심영보 기자한테도 한번 네. 이걸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 기자가 되셨을 때 어떻게 취재하고 얼마나 좋은 보도를 내는지는 훈련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네.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조차도 아직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이제 맞아요. 기자님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기자님이 이제 여러분을 그렇게 공익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하셨으니까 느끼셨던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될 점들은 무엇일까? 이제 다른 기자분들께 좀 안내해 주신다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제일 첫 번째는 저도 항상 주의하는 부분은 욕심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제보자의 말이 너무나 솔깃해서 기사에 담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기자의 욕심 때문에, 기사의 어떤 신뢰도의 완성 때문에 그 사람을 노출시켜가지고 네. 보도를 해서 책임을 전적으로 그 사람이 지게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인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사람이 준 문건, 예.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문 그대로 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네. 그 사람이 나가면 너무 곤란해지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주의해서 네. 이제 저도 가끔 종종 하는 실수이긴 한데 예. 주의해서 내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정말 동의를 여러 번 구해서 이 보도가 나가면 당신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 번 알려야 될 것 같고, 또 다행히 공익 제보자 보호법 같은 것들이 생겨서 네네. 공익신고자 보호법 네. 이런 게 생겨서 지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알려주시고 좀 뒷일까지도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다, 기자가. 네. 보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후속 보도까지 계속 신경 써주는 게, 보통 이게 보도 한 번 하고 나면은 기자가 또 다른 거 취재하느냐고 이제 그분을 신경 못 쓸 경우도 네네. 있는데, 후속 보도와 그분이 어떻게 그 직장에서의 처우를 당하고 있는지 지금 네. 보도 이후에 네. 그 부분까지 계속 팔로우를 해서 보도가 나가야 네. 덜 좀 피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기자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 KBS나 MBC 이런 데서는 그런 후속 보도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자 개인이 마음을 가져서 그게 보도로 나가기 되게 어려운 것이 약간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뉴스타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약간 끝까지 그거를 끌고 가주는 뭐랄까 의리가 있다고 할까? 그게 뭐라고 저는 하지 좀 않으면- 보여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보여서 이런 언론의 어떤 힘이 정말 제보자한테 필요한데 처음에는 그 이슈를 크게 메인 뉴스에서 막 이렇게 터뜨리는데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쭉 받쳐주는 그런 힘이 타 언론사들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뉴스타파에게 항상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해볼까, 제보를 해볼까라고 고민하는 시청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정하에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공익신고자가 모든 걸 다 감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공익신고자가 어떤 증거나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제보를 주신다면 그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어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보도를 하는 부분은 기자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너무 막 이거 제보하는 순간 다 탄로나서 내가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지레 겁먹지 마시고 다 기자에게 이제 보호를 요청하시면서 네. 다 제보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뉴스타파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제보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든지 명확한 게 있어야지 이제 좀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어떤 때때로는 정말 진술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오히려 회사가 이렇게 그 진술 너 한 명만의 증언이었다. 네. 나머지 직원들 다 회유해가지고 이제 보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한두 개 정도는 갖고서 이제 제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함께 고민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학비리를 어찌됐든 학교별로 막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사학비리가 좀 약간 보다 보면은 일관성이 좀 있어요. 맞아요. 학교마다. 네. 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 많이 취재하신 분으로서 사학비리 관련된 우리가 뭘 가장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해야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진짜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사학법 투쟁을 예전에 박근혜 때 그렇죠. 한나라당 시절에 네. 박근혜 씨가 대표를 할 네. 때 장외 투쟁을 하면서까지도 사학법 재개정을 막았던 게 있어요. 네. 그게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는 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학교 재단이에요. 네. 이 재단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발생을 하는데요. 재단이 다 학교 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그런 걸 족벌사회라고 하죠.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사학법 개정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또 막으려고 한 게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씨가 있었을 때 네네.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다 무력화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족벌 사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학교 총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무력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런 사학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사학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학교에 사회이사처럼 네. 개방이사라는 네. 제도가 있어요. 네. 원래 개방이사는 이제 좀 학교를 견제하라고 사회이사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는 건데 지금의 제도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 자체가 총장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아는 사람들이네. 사람들인 거예요. 네. 수원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정권에서 개방이사 제도 자체를 조금 일관성 있게 정말로 개방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학재단들에서 반대를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학재단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 제도부터 바꾸는 것부터 법이 개정돼야 네. 근본적인 문제가 가능하다. 안 그러면은 모든 대학들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돼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요. 사학비리 관련된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또 우리가 사학비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지쳐 있어요. 뭐 맨날 맞아요. 똑같은 얘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일에 분노하고 이 일에 분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그 학교고 다 이렇게 진짜 학생들 돈 뜯어가지고 정말 네. 배왕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계속 결국은 이렇게 고발하고 분노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아까 말한 사학법 그 개정안 이런 것들이 좀 사학 관련된 법들이 좀 더 진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네.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네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에도 저도 되게 많은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무력할 때가 많기는 한데요. 다들 진보해 하시고 네. 근데도 바뀌는 대학들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학생들이 움직일 때 아, 상지 사건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네. 수원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 같은 거를 네. 학생들이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교육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학생들이에요. 학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등록금의 수입원이 되는 학생들이어서 교수나 직원보다도 학생들이 단체로 움직이면 그래도 진짜 바뀌거든요. 네. 또 그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바뀐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2021년 호루라기 언론상을 수상하셨던 뉴스타파의 홍효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호루라기 재단에서 계속 하고 있는 호루라기 TV의 휘슬 스토리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꼭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휘슬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